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국입니다. 진국이어서요. 리얼스프예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딸부자 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딸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 어릴 때 셋째다 보니까 위에서도 치고 밑에도 치고 되게 쭈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요. 어떤 때는 말도 더듬어서 늦게 말을 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활발하고 말을 잘하지만 저도 말을 더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 두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커서는 일단 과학자가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연구하자. 또 하나는 뭐냐면 개그우먼이 되면 뭔가 연예인이 되면 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번 돈으로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연구하고 싶은 거 마음껏 연구하자. 막 그런 꿈을 펼쳤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도 우주선 그려가지고 우주여행 가는 것도 꿈을 꾸고요. 진짜 꿈이 엄청 많은 그런 소박한 소녀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좀 자라면서 재능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했던 거죠. 한때는 학교에서 개그 꽁트 따라하면서도 재미있는 친구도 유명했지만 또 하나는 수학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과학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쟤는 수학이랑 과학이랑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나? 그래서 어릴 때 과학고는 영재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영재학교는 없었고 과학고가 있었어요. 부산에도 이제 과학고가 있었는데 그 과학고를 가려면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너가 과학고 가야지 누가 과학고 가냐? 하면 저한테 과학 잘한다 수학 잘한다 해주니까 막 우쭐대지는 거죠. 그랬는데 정작 과학고를 어떻게 가야 되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좀 공부 잘했던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과학고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 알았죠. 과학고를 가려면 그냥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따로 별도의 많은 수업을 듣고 또 다양한 대회를 나가서 뭔가 서류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갈 수 있는 게 과학고 아니야? 너무 순진했죠. 지나고 나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실력은 있고 잠재력은 있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방황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한 몇 년 있다가요 그냥 대학원을 준비하려고 강사를 준비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과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재밌는 과학을. 그래서 어차피 대학원 가기 전에 나중에 다른 진로 가기 전에 잠깐 동안 할 거니까 친구들 과학 재밌게 가르쳐야지 라고 해서 들어갔던 게 지금까지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개그우먼이었어요. 밑바닥 포트 했지만 다양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제가 이 강의를 돌아오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그냥 강사만 했었다면 그냥 조금 하다가 이게 진짜 맞나? 나의 일이 맞는가? 라고 계속 물음표만 가지면서 힘들 때마다 그만둬야 되는데 언제 그만두지? 다른 일을 찾아야 될까? 계속 방황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한번 해보고 한번 그만두고 다시 쫙 돌아보고 오다 보니까 그 다양한 경험도 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다시 오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나고요. 또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또 제일 적성에 맞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다양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넓은 세계가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넓은 세계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들이냐를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그냥 과학이랑 수학이랑 이렇게 입시만 공부하는 친구들만 가르쳤다면 제가 다른 어떤 분야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또 보는 시야도 좀 더 좁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융합이라고 해서요 수학이랑 과학 쪽으로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보고 오다 보니까 그 본 시선을 통해서 제가 이를 수학이든 과학이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완성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각이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다른 면을 보게 되고요. 또 아이디어를 낼 때 좀 돋보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마 고민할 때가 많고 또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을 발견해 줄 때 제가 코칭을 배웠던 것들을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의 아이들 가르치는 가운데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얘기를 해요. 사실 창의성은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목말라요.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싶고, 또 코칭이란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세워주고 성장하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코치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도전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전해봐, 너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저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너는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하면서 책은 전혀 안 읽고 TV만 봐. 그죠? 신문 읽어, 신문 전혀 안 봐. 그게 아니고요. 신문 읽어, 나도 신문 읽고. 그러니까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을 통해서 아이들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잠재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잠재력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성장하는데 저도 모르는 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많이 도전했지만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뭔가 부모님들이 막 푸시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공부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많은데 그것들을 발견해주고 개발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는 도와주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도전이라는 것이 저의 아이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하면서 성취하니까 또 재밌고요.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의 꿈과 저의 도전, 저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 ING입니다.